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군형법 제92조의 3에서 정하고 있고요. 내용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1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은 군인, 군무원, 그다음에 사관생도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단 주체가 군인이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에는 군인, 사관생도, 군무원 다 포함되고요. 피해자도 군인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라고 구성요건사항에 되어 있는데 이게 판례에서 기습추행의 법리가 도입이 되면서 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추행 행위 이외에 다른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성립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추행 행위 이외에 다른 어떤 폭행 협박이 있지 않아도 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고 그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혐오의 감정을 느낄 만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추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신체적 접촉이 있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례 중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초등학생 이제 여학생이었고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례였고 나이가 어린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이것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이제 남군이 여군에게 자신의 이렇게 성기를 보여준 사건에 있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말하는 추행의 판단 기준은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게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신체 부위 중에 가슴이나 성기, 허벅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촉이 있다고 하면 추행으로 갈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성립되고 안 되고 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병사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병사가 상대방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요즘 병사들은 보면은 이제 뭐 요새 사회적으로도 못 만들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병사들도 이제 군내에 이제 헬스장을 이용해서 서로 같이 운동하고 뭐 운동이 잘 되었는지 뭐 서로 봐주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던 동기 사이였고 같이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죠.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운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할 목적으로 이제 가슴 운동하고 이제 다리 하체 운동을 해서 이제 가슴 한번 찔러보고 허벅지 부위 한번 찔러보고 이랬던 사건이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추행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둘 다 이제 서로 남성이었고 그다음에 둘이 동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운동하는 과정에서 찔러보게 된 어떤 사건의 경위, 그 다음에 이 둘이 이렇게 찔러봤을 때 피해자가 보인 반응,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서 조사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변론해서 그 변론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군인 등 강제추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 뭐 조사를 받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내가 했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거고 뭐 도움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